불공제되는 매입세액, 즉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되지 않는 매입세액입니다. 회사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어떤 내용인가 관심이 가죠. 자, 먼저 여기에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등등의 이러한 사유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최초에는 이러한 세금 계산서를 직접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세무서에. 제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통제 관리가 가능한 그런 이제 업무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세금 계산서는 회사에서 그냥 보관을 하고 매입처별로 매입거래처죠. 매입거래처별로 어떻게 한다? 세금 계산서의 매수와 그다음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세액 이거를 기록을 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것만 작성을 해서 이거를 제출을 하도록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되겠고, 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업무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세금 계산서는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지금은 수취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죠.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수취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몇 가지 방법에 의해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발행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발행하면 어때요? 이렇게 거래처의 인적사항, 즉 발행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부터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그죠? 그것부터 해서 거래처의 인적사항을 다 입력하고 작성 연월이라든가 공급가액 세액 다 기록해서 입력을 해야만이 발행이 되겠죠? 자, 발행하면서 이거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절차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러한 업무 환경에 있어서는 이런 매입 거래처별로 그런 매수라든가 공급가액 세액을 기재하는 이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불공개되는 매입세액의 사유로 첫 번째 제시한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자들이 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할 수는 없죠. 개인 사업자 중에는 아주 소규모, 영세한 그러한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한다는 거 사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100%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금 계산서에 미제출을 했다든가 아니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든가 금액 이런 부분들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금액 같은 경우는 그 차액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입세액 이런 부분들을 공제를 못 받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세금 계산서에 있어서의 이런 필요적 기재사항을 그죠? 필요적 기재사항을 공급자의 경우와 받는 자의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봤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당연하겠죠.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자의 경우에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네요. 그죠? 상호, 명칭, 상호 또는 명칭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공통적으로 뭐가 있었나요? 작성 연월일과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했었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하면 오류 또 누락이 있다 이러면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 사업을 하면서 재화나 영역이 이동되는 때 세금 계산서의 발행과 또 수치 상당히 중요하고 또 내용을 다시 변경하고자 했을 때 수정세금 계산서의 발행과 수치,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업에 관련이 없는 그런 매입세액,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인데, 사업과 관련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요. 이거를 매입을 해서 회사 이름으로, 회사 명의로 매입을 하고, 또 세금 계산서도 회사 명의로 사업자 등록번호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세금 계산서도 받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사업에 관련 없는 이런 부분들을 회사 명의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대금 지급된 것도 뭘 할까요? 개인 회사 같으면 대표자의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자본금이 감소하는 인출금. 그다음 법인기업의 대표자의 경우라면은 법인기업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여금, 즉 단기 대여금으로. 근데 평상시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는 것. 회계에서 우리가 들어봤던 그런 거죠. 이런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 이거 너무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될까 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명문화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무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로 버젓이 공제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의외로 이렇게 좀 눈에 띌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불공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 비사업용, 사업용이 아니란 얘기죠. 비사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이나 유지나 임차에 관련된 이런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자, 이때 비사업용이라 이러면은 사업용은 뭐예요? 사업용. 그럼 비사업용. 자, 사업용이라고 하면은 영업용이란 얘기죠. 영업용. 영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량을 이용해서 수익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영업 활동하는데 사용하면은 이거 영업용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차를 이용해서 직접적인 수익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영업용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쉽게 표시한다면은 택시 운송 사업을 한다 이러면은 이 택시라는 이 승용차는 구입했을 때 영업용이에요. 짐작하시겠죠? 그래서 택시의 남바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 남바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노란색. 이게 이제 영업용이고, 비사업용이다 이러면은 회사의 업무에 사용이 된다 할지라도 이는 차량 분류상 자가용으로 되는 거예요. 자가용. 그래서 비사업용이다 이러면은 자가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가용. 자, 택시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소형 승용 자동차, 중형, 대형 이렇게 있겠습니다만은 소형 승용 자동차. 이때에 소형 승용 자동차라 해서 이렇게 소형, 좀 큰 중형, 대형,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차라 할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소형 승용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 등록증상에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이 구분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를 얘기할까요? 사람이 타는 그러니까 뭐가 있죠? 승합차도 있고 버스도 있죠. 버스. 이런 것들은 중형, 대형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소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용 자동차죠. 승용. 화물이 아니라 승용이다 이 말이에요. 화물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화물차죠. 승용차가 아니죠. 그런 것들은 공제가 돼요. 그래서 승용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 사람이 타는 차량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승용 자동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거.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기량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경차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러한 차량은 배기량이 1000cc 이하가 될 거예요. 1000cc 미만이 아니라 1000cc 이하. 1000cc 이하의 소형 승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cc 초과되는 그러한 승용차, 승용 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 지프 같은 경우도 됩니다. 공제가 안 됩니다. 예. 자, 그다음 그리고 이제 이 비사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이 부분을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 자동차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특별 소비세라고 하던 개별 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유지하는데 임차하는데 우리 렌트카 빌리죠. 예,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